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아유, 오늘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으신 그런 날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권 나오고 하면서 이제 또 매도가 또 나오고 한 걸로 이렇게 뭐 언론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네, 기관들 입장에서는 항상 건수를 찾잖아요. 건수 찾는 거고, 오늘 전반적인 수급을 보면 사실 오늘 그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또 기관들의 매도물도 있었고, 근데 개인들 투심 자체가 지금 이번 주 안 좋아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휴 직전이라 사실은 한국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연휴 직전에는 좀 매수 잘 안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오늘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거래량이 늘게 된 배경은 제가 어제 이제 설명드렸지만 41만원 상당히 강력한 그 지지라인이거든요. 그 강력한 지지라인을 그냥은 안 깨져요, 이게. 근데 오늘 갭으로 깨버렸어요. 갭으로 깨버리면서 조정을 줬죠.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기관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그 갭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개인들이 좀 앞장선 부분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하락한다 뭐 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재료 소멸됐다, IPO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뭐 이러면서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거래일도 3거래일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옵션 만기까지 껴있고, 네. 투심들은 약한데, 투심이라고 하면 이제 매수 그 강도거든요. 예, 종목 자체는 이제 매수가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그게 좀 약한 상태에서 이제 작정하고 이제 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투심이 좀 회복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아무튼 네. 좀, 네, 어쨌든 답답하시겠지만, 네, 이번 주는 어쨌든 투심이, 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투자 심리가, 네,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좀, 뭐, 답답하시더라도 좀 감안을 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오늘 40만원 하단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40만원은 앞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던 그런 날이네요. 오늘 뭐 연기금, 하여튼 연기금이 뭐 이 종목에서는 참, 네, 안타깝죠. 또 퍼부었고, 오늘 연기금 뭐, 이제는 33거래일인가요? 네, 옵션 만기라고 또 더 매도를 했죠. 금융투자 쪽이 어쨌든 주도는 했어요. 왜냐면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연휴 직전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또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쪽은 매도가 더 많이 나왔고 주도를 했죠, 오늘 기관들. 오전에 이제 외인 기관 순매도 하다가 이제 외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3100.58.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는 계속 3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잖아요. 지금 횡보하고 있고, 밖으로 이제 3000에서 3160에 큰 밴드가 있고, 그 안쪽에서 3080에서 한 3140에서 60 정도, 그 정도 사이로 또 여기 네,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3100 하단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여기서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수가 월요일날 어차피 연휴 직후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 직후에 좀 주가가 회복하는지 좀 기대를 좀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가 이 밴드 하단을 어저께 살짝 내려갔어요. 여기서 오늘 이제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박스 이제 밴드폭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져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어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조금 올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조금만 올려주고 이 안에다 넣어놓고 끝냈네요. 네, 조금밖에 안 올려줬네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외인들이 중심으로 했었고, 기관은 이제 매도로 이제 임했죠. 네, 그래서 특히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연기금 매도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연기금 쪽 이제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가 좀 문제가 많아요. 뭔가 정확하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장기 이제 투자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하면은 딱 그대로만 움직이고, 아마 여기 이 기금 운영하는 그 담당자들 몇 명 없을 거예요. 그게 참 국민연금의 좀 현실이긴 한데, 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위탁이죠. 외부 이제 위탁 운영사의 현실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냥 뭐 전략적으로만 이제 가고 있는 거라서, 네. 그냥 매도만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지금 오늘 자산 운용사들 뭐 투신 옵션 만기 때 그냥 매도 위주로 이제 좀 간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매도 중심이라 이 기간 매도물이 나오면서 투심이 지금 약한 상태에서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리딩방 같은 데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자꾸 하락에 대한 얘기가 좀 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온 것 같고, 외인들 같은 경우 이제 메릴린치가 오늘 매도가 많았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42만원을 향해 가는 그런 쪽으로 베팅을 했어요.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본 것 같은데, 오늘 41만원까지 깨고 거의 40만원까지 깨졌죠,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매도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매도를 하다가, 네,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시키고 좀 말았는데, 오전에 이제 쭉 뺐다가 이제 옆으로 좀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 쳤잖아요. 40만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니까 좀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외국계 좀 순매수가 그래도 있는 편이었는데, 오늘 순매도가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나온 거고, 투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옵션 만기도 만기지만 40만원이 이제 깨지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나오면서 40만원까지 이제 깨지나 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40만원은 지켜준 상태로 끝났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가 좀 아쉽긴 하고, 네. 근데 사실 오늘 보면 개인들 매도가 좀 또 많이 이끌기도 했어요. 네. 개인들이 또 매도세를 올리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장 초반에 보면 개인들이 좀, 매도를 좀 많이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뭐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은 이 옵션 만기에 따른 기간 매도물이 처음부터 이제 장 초반부터 약간 트리거링이라 그랬죠. 그 모양새를 만들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특히 이제 뭐 금융투자 쪽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이쪽 매도물이 좀 이렇게 영향을 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만원 깨지고 되게 강한 지지선이었는데 그게 깨지고 40만원까지 중간에 장중에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매도물이 이런 데도 프로그램 매매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도 올라갔고,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선바뀜이 좀 생겼겠죠. 흔들기가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매도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 뭐 40만원은 지켜야 됩니다. 이거 40만원까지 깨지면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연휴니까, 연휴 때문에 투심이 또 안 좋은 상태에서 벌어진 거니까, 연휴 끝나고 투심이 또 회복하면 일단 41만원은 먼저 이제 회복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종목에 대한 권유나 이제 뭐 추천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제 생각 분석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좀 살펴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 그 블로그인데, 네, 블로그고 전에 한번 이제 SK 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썼던 1월 달이네요. 그때 했던 글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제가 왜 SK 케미칼을 그동안 이렇게 좀 봐왔는지, 또 왜 SK 케미칼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지 뭐 정리한 거니까 뭐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게 이제 요겁니다. 이니츠. 네, 이니츠라는 게 자동차 소재 쪽이에요. 자동차 소재. 폴리페닐렌설 파이드라고 하는데, 페닐렌셜 파이드라고 하는데, PPS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 PPS.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뭐 가전이나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좀 이렇게 단단한, 네, 금속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들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적자였죠. 이니츠 적자였고, 원래 일본하고 합작해서 만든 데인데 그 지분을 다 사들여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갖고 자회사가 아니라 SK 케미칼 내로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
분기 실적에 대해서 보면은 이 이니치를 흡수한 이쪽 PPS 쪽 사업본부 여기에 적자폭이 좀 컸어요. 적자폭도 컸고 제가 이제 설명도 별도로 이제 그 SK 실적 발표에 대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PPS 쪽에 자산 손상, 감가상각이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많이 까먹었죠. 자, 그러면 SK 케미칼 꼭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IPO만 갖고 가야 되는 회사냐? 이걸 좀 한번 좀 잘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실적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 발표 났었죠. 영업이익 952억. 네. 근데 PPS 사업본부 쓴 손실분이 615억이에요. 그 인수한데 이니치 완전히 그 흡수합병은 그쪽이 이제 완전히 지금 적자를 늘려 이거 빼고 하면요 여기다가 더하기 하면은 되게 많아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건데 저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페닐렌 설파이드 이거 뭐 발음이 항상 어려운데 자, 여기 지금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을 이제 보면은 작년 연결 매출 1조 2036억 원, 영업이익 952억 원, 영업이익률 7.91% 정도 되죠 하면 그리고 뭐 어쨌든 계속 올라왔다 뭐 이건데 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제 좋아졌어요. 좋아진 상태인데 자 보면은 왜 수익성이 좋아졌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거를 잘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뭐야 쟤 뭔 소리야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코폴리스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코폴리스터 여기가 SK케미칼에선 주력입니다. 네. 다양한 부분이에요. 다양한 부분이요. 예, 수소차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합니다. 수소 자동차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차세대. 전기차하고 더불어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연구 개발하죠. 근데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수지 그거를 또 여기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코폴리에스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PC 이제 PVC 이거 대체하는 고기능성 수지예요. 네. 높은 인쇄성, 내화학성, 투명성, 광택성 아주 좋은 거라죠. 네. 그리고 인체 이제 BPA 같은 경우 유해한 거 그 뭐죠? 그 플라스틱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화학성 음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아토피도 일으키고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근데 그게 포함되지 않는 천연 이제 바이오 원료. 여기 같은 경우 또 옥수수 재료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코폴리스 사업비요. 아까 영업이익이 보세요. 952억이었죠. 네, 요거 얘네가 까먹긴 했지만 근데 지금 얘네 보면은 영업이익의 코폴리스터만요 789억 원이에요. 2018년대 324억 원, 2019년대 297억 원에 비해서요. 네, 이 둘을 합해도 이게 더 많을 정도로 코폴리스터 쪽 사업을 지금 되게 많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82%야 전체 영업이익 대비로 하자면. 네.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쪽도 뭐 여기 뭐 자회사 연결 실적도 이제 계속 반영이 될 거예요. 상장하더라도. 그래서 영업이익 404억, 386억. 보면은 사업부문 여기는 이제 그 SK 사이언스 사업부문이죠. 펄마 그 사업부 여기 같은 경우는 404억 원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자회사에서 연결된 것도 386억 원.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실적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CMO도 그렇고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실적을 갖고도 또 많이 합니다. 물론 현재 주가가 IPO 기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건데 이제 계륵이야 계륵. PPS 615억을 까먹고 있는데 자 여기가 왜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하고 또 왜 이러고 있나 이게 참 궁금하실 거예요. 이니치라는 데 이제 합병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데이진 일본이에요. 학사 하고 합작해서 만들다가 여기가 나중에 이제 그 케미칼이 이 지분을 다 삽니다. 데이진 거. 그러면서 2019년도에는 이 이니치를 갖다가 PPS 사업을 아예 흡수합병해요. 자기 걸로.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예요. 여기 뭐 투자, 연구개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아직 사업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385억 원, 그거보다 60% 늘었죠. 615억 원.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요. 이때보다 한참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쥐고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615억 원을 뺀 나머지로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원래 이제 금액에다가 615억 원을 지금 까먹은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952억이었어요. 저 까먹은 게 615억 원이요. 저 까먹은 거 제가 없다고 칠게요. 자, 영업이익이요. 1567억이에요. 사업부 영업이익이 1567억이에요. 이거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PS의 영업 손실을 갖다가 영업 적자를 뺀 게 이제 952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PPS를 뺀 나머지만 갖고 계산할 때 1567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567억을 벌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지금 까먹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대비 이 정도의 그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뭘 이제 기대를 하고 있냐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나중에는 점점 금속 대신 이런 쪽을 많이 쓸 거고, 특히 전기차나 이런 데도 가다 보면 플랫폼 자체가 좀 경량화가 되면서도 많이 쓸 거고, 뭐 나중에 건물도 그렇고 활용도가 여기저기 많은 거예요. 고내열성, 내화학, 자체 난연성, 뭐 여러 가지 뭐 화학적 특성부터 강도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나중에는 금속 대용으로 쓸 거고, 말씀드렸죠. 차량 경량화, 네, 전기차가 나오고 뭐 이런 더더욱 그럴 텐데, 수소차도 그렇고 이런 시장들이 또 많이 좀 좋아질 거예요. 종목 분석하는 것 중에 이제 몇 개 보면은 아예 이런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전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선 가는 거예요. 지금 연구개발 단계입니다. 아직은 이쪽은 연구개발이에요. 돈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성공하면 이쪽으로 통한 시장도 커져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미 1567억 원 정도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영업이익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가 본격적으로 좀 뭔가 진행이 되면 이런 지분법상 연계 매출, 그 뭐죠, 자회사 실적이 반영돼서 되는 것까지도 좀 늘어나게 되고, 코폴리스터 사업 전망 계속 괜찮고, 네, 수소차 같은 데도 쓰거든요. 잠깐 그거 뭐 볼까요? 네, 2018년도긴 한데 5년 동안 뭐 핸들, 문손잡이 이래 갖고 친환경 복합재 연 3,000대 수소차에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죠. 네. 수소차가 이제 어쨌든 자연을 지키겠다. 네. 그 천연 좀 이런 거잖아요. 친환경. 네, 자연이 아니라 친환경. 네. 그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 평창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이런 데도 이미 썼어요. 네, 적용이 됐었고, 거기에 스티어링 휠, 핸들이죠. 윈도우 스위치 패널, 도어 트림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센터 패시아 이런 데 사용됐어요. 네. 그래서 한 15,000원, 15,000대 여기에 공급할 계획이고, 총 1,000톤 이상. 네. 이게 2018년도니까 2023년까지는 이런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궁무진합니다. 자, 더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니치를 하는데 아까 거기 네, 적자 하는 데인데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네, PPS 생산업체예요. 네,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차량 부품으로 많이 되고, 그렇죠? 66대 44 비율로 SK 케미칼과 그 테이진이 했던 거고, 고정비 부담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죠.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뭐 해서 적자. 네, 적자예요. 계속 적자인 상태였는데 PPS 사업 육성 계획으로 여기를 완전히 그 인수를 해서 자기 자회사로 놨다가, 완전 자회사로 놨다가 이제 편입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성장성 높은 차세대 자동차 소재 시장에는 영업을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PPS, 이게 기자님께서 오타하신 것 같아요. PPS는 25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고 엔진룸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죠. 금속보다 가볍고, 그쵸, 경량화에 좋겠죠. 그리고 뭐 이게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소재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데 이제 보면은 뭐 현대차 그룹도 이런 데서 배터리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다 전기차에서는 뭐 배터리나 이런 쪽 그 어떤 전기가 부품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전자제품 LG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전자제품 쪽으로 이제 자동차용 전자제품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신 5G나 이런 데 하는 데 있고, 거기에 AI 하는 데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이 SK케미칼이 이제 잡아갈 분야는 이 자동차의 소재입니다. 소재, 핸들, 아까 뭐 패널 이런 쪽. 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죠. 네, 보시면 뭐 핸들,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패널, 윈도우 이렇게 왜 열고 닫고 하는 거, 도어 트림, 손잡이죠, 손잡이 뭐 이런 데들, 이런 내장재나 이런 쪽으로 이제 타겟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차에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뭐죠, 자율주행차 나와서 핸들이 없어진다 그래도요, 뭐 윈도우 스위치 패널이나 기타 여러 가지 패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뭐 자동문이라 그러더라도 뭐 다른 형태, 안에 내장재 중에서도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안에 또 다른 형태가 있으면 거기도 연구 개발해서 붙일 수 있고. 네. 지금 당장은 뭐 자율주행차보다는 수소차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이 들어가지만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영업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해서 뭐 확장이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은 이쪽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SK그룹답게 되게 공격적으로, 또 되게 뭐라 그럴까, 냉철하게 M&A나 정리 이런 것도 잘해요. 그래서 보시면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도 계륵이었죠. 잘 되면서도 조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던, 여기도 매각을 했었죠. 네, 매각을 하면서 이쪽에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 확보한 현금으로 부채도 많이 탕감을 했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많이 하고 그런 데인데, 지금 어쨌든 여기를 투자하고 있는 거는 뭔가 이제 장래적인 그 가능성을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4분기 실적이 왜 그렇게 나왔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 건이 있어요. 연구개발 건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건데, 뭐 정 안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 안 되면 나중에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요, 뭐 매각을 하면 돼요. 매각을 하면은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올라가거든요. 615억 까먹은 게 상쇄가 되니까, 없어지니까 여기에 더하기가 돼서 1567억이었나요?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쨌든 SK케미칼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케미칼 좀 그런, 오늘은 뭐 다른 분석보다 뭘 분석드려도 사실 오늘은 속상하실 날일 것 같아요. 날일 거고, 제가 또 이런 날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중장기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저런 거예요. 제 생각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 주가 자리를 놓고 40만원 지지를 해서, 네, 좀 40만원 깨지면 더 아래 120선까지 내려갈 수 있고, 지지가 되면 또 41만원 위로해서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제 또 뻔한 소리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자리는 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오늘 옵션 때문에, 옵션 만기 때문에 매도물이 나왔지만,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연휴 직후에는 그래도 이쪽이 다시 한번 순매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고, 네. 그리고 40만원 어쨌든 흔들긴 했지만 지켜냈다는 거는, 오늘 어쨌든 그 이벤트가 있던 날이었잖아요. 네, 옵션 만기라는. 그래서 나왔던 거니까 요거를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 41만원 위로는 어쨌든 최소한 올려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뭔가 이 IPO가 3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요. 연휴 직후에 한 2주가 있잖아요. 3월 초까지.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면서 42만원을 이제 타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뻔한 얘기. 네. 당연히 여기 깨지면 내려가고 여기 지지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좀 지금 뭐 연휴가 길기 때문에 또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 부담이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잖아요. 보시면 이 고점은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돌파 시도를 했다가 안 됐던 자리거든요. 사실은. 네. 계속 안 됐던 자리들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거기를 갖다가 살짝 돌파했지만 바로 밀렸잖아요. 자리 못 잡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으면 상방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방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IPO에 대한 얘기 이제 마무리돼서 아까 IPO가 아니죠. 공모에 대한 얘기, 공모가라던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모 절차가 지금 이제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IR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 이제 투자할 만한 곳들 다니면서 증권사도 그렇고 IR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IR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업 소개죠. 기업 소개. 기업 소개를 또 한편으로는 기업 소개를 또 이제 어떤 분 궁금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기업 소개를 로드쇼라고도 해요. 로드쇼라고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상태 이 공모 자체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뭐 외부의 어떤 투자사들 중심으로 그룹으로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면서 쉽게 끝날 것 같아요. 걔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사주 할당된 거가 얼마만큼 이제 물량이 나올 거냐, 그리고 그다음에 기관들, 네, 기관들하고 지금 주관사가 이제 그 NH투자증권이었나요? 거기랑 이제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선으로 이걸 해야 될지 그걸 좀 이제 정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요 예측이라 그래요. 수요 예측인데 원래 이제 증권 용어로 하면은 북 빌딩이라 그러거든요. 얼마만큼 북에 그 청약하는 거 그걸 대해서 얼마만큼 할지 북 빌딩이라 그러는데 이걸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수요 예측인데 그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그러니까 기업 설명에 IR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해서 이제 공모 가격 확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모가가 얼마로 확정되느냐, 그게 전체적인 또 작은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공모가 확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월 초가 사실 중요합니다. 3월 초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특별한 뭐 공시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벤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상방이 열려 있지 않고 45만원을 상방으로 그어 놓고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IPO권으로 급등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까지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왔던 매물대는 소화할 타이밍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좀 제 생각이 좀 많이 생각보다 40만원 아래로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싶고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41만원, 그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왔었던 데기 때문에 41만원은 좀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휴 직후에 저거 41만원을 그래서 공략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사주 이제 배정, 이것도 참 중요한데 이 건도 하나 좀 뭐 영꿀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사실 저는 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사주 이제 3천억 배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우리사주 조합 청약이 이제 사실 먼저 이제 할당이 돼서 조금 진행이 되는데, 전체 2295만 주였죠. 그죠? 공모주식. 그 중에 765만 주는 SK케미칼이 내놓는 거고요. 그죠? 케미칼의 구주죠, 구주.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기 주식 중에 6천만 주였죠. 그 중에 765만 주를 내놓죠, 이번에.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쵸? 근데 그 중에 2295만 주에 20%인 459만 주를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사주 조합이 먼저 저 종목에 저 주식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이죠. 네. 그 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이 나 매수할래 안 할래 이거를 결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9만 주를 전부 다 청약을 한다. 직원들이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저기 직원 이제 우리사주 그죠? 직원들이 다 저걸 청약을 해서 사고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미달된다. 근데 SK 바이오팜도 좀 약간 미달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 청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 배정으로 다시 바뀔 때, 일반 청약으로 바뀔 때 뭐 개인보다는 또
이런 증권사나 기관에서 또 사는, 그러니까 블록들 같이 한 번에 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좋은 종목들일수록 그렇게 좀 저걸 기다렸다가 또 한 방에 인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조합이 일단 100% 되는지, 이게 100%는 된다는 얘기는 직원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거 살만해, 내가 빚내서라도 진짜 여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난 사도 돼. 그래서 100%가 된다 그러면 뭐 일단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이 이제 5억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음은 이제 뒤에 이제 계산한 걸 보여드리겠지만 1인당 5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대로만 하다 보면은 이 459만 주 다 못하고 미달날 수 있어요. 미달났을 때 그때 기관에서 보통 이제 증권사나 이제 투자사에서 이게 우리가 다 살래 이렇게 나오는지 볼 필요 있어요. 사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 뭐 관심 없어 이러면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거 인수할 거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제가 보기엔 높아요. 여기서 남으면 잔여 물량은 이제 기관이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기관 투자자 배정분은 55에서 75% 정도. 2295만 주 중에 기관 투자자가 반 이상 가져가죠. 그리고 일반 청약자는 25%, 30%. 이제 주관사를 통해서 이제 공모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그 청약을 하시려면 청약 금액의 50%를 일단 개인은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만원이다 그러면 25,000원은 주당 25,000원은 이제 그 증거금으로 넣어 놓으셔야 그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거기서 만약 10주면요 이게 5만원인데 10주면은 반이면 50%는 25,000원이잖아요. 거기 10주면 25만원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당첨되시면, 경쟁률이 있으면은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경쟁률이 높으면은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추첨되는 거죠. 그래서 당첨되시는 그만큼 주식 받고 차익은 이제 수수료 빼고 나머지 차익은 돌려받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증거금 100%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5만원이다 그러면 5만원어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는 대신 그게 좀 있어요. 기관은 증거금 없습니다. 지들 마음대로죠. 걔네는 증거금 없이 해요.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프리미엄 존재 공모지 받으려면 청약금 여기 100%로 해야 되거든요. 5만원짜리다 그럼 5만원 내야 돼요. 일반 투자자는 5만원짜리다 그럼 25,000원 하면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밴드 자체가 지금 49,000원에서 65,000원인데 아마 55,000원, 7,000원 사이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들긴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평가가 되게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요 밴드 상단 갈 수도 있어요. 바이오팜도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6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바이오팜은 1인당 9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비싸니까 미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100%까지는 안 됐었고, 근데 그때는 직원이 201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591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5억 정도인데 뭐 돈이 되는 대로 이제 어쨌든 하겠죠. 뭐 청약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금방 상장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따상이라 그러죠.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딱 올라가면 거기다 팔면은 또 이만한 또 단기 재테크도 없을 테니까 아마 웬만하면 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이 확대가 더 이상 안 되나요? 이게 여기 똑같네. 여기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가 이제 대충 한 1566만 이 정도 됐고, 우리 사주가 391만 이렇게 됐어요. 391만 천 이렇게. 그리고 청약 상황 보면은 이게 몇 대 몇인지 모르겠네. 이게 어쨌든 일반은 여기 원래는 1500만 정도인데요. 그죠? 1560만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12억 7800만 청약을 했죠. 경쟁률이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꽤 셌죠. 그리고 했는데, 자,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는 391만 정도 여기인데 실제 청약은 244만
대충 따져서 한 150만 정도 이제 덜 했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1566만 정도였는데 이 150만이 올라가서 1700, 네, 10만 13만 정도 이렇게 됐고 여기는 246만 44만 6천 이렇게 됐고 썸은 똑같아요. 이렇게. 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서 만약에 좀 빠지면, 그러니까 미달이 나면 이렇게 다시 일반 청약 공모로 가는데, 근데 이때도 보면은 미배 정부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한테 이전됐죠.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블록딜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달분에 대해서는. 근데 SK 바이오팜보다 지금 SK 그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성장성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만 하면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765만 주에 대한 현금도 손에 쥐게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코폴리에스터 사업 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풍력 발전 쪽 관련된 그 뭐라 그러죠? 날개 같은 거 있잖아요. 날개도 그렇고 그런 것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차세대 그리고 에너지 쪽도 뭐 괜찮고, 그다음에 그린 이제 그 케미칼 쪽도 뭐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제약사들 제휴해 갖고 영업이죠, 일종의.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실적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약 리포지셔닝인데 AI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전부 다 분석하고 자꾸 분석하고 막 비교했어야 되는데 AI 도입해서, 네, 사람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만든 약이나 기존 약을 갖다가 리포지셔닝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좀 쓰는 거죠. 리포지셔닝이 전에 뭐였죠? 프로페시아 같이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래 다른 약이었는데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는 거 보고 탈모약으로 바꿨는데 훨씬 더 많이 팔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매출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네, SK케미칼 되게 그런, 네, 그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뭐 이번 한 주 좀 3일밖에 안 되고, 네,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되고 연휴를 좀 앞두고 있고, 또 옵션 만기부터 뭐 MSCI 분기 리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나오면서 투심이 약해진 사이에 좀 주가가 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연휴 이후에 또 다시 자리 잡아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자기 자체 사업도 괜찮잖아요. 잘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괜찮은 모습, 네,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 큰 그림으로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수익 확정도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가시는. 자, 지금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 40만 원 지키는 거 보면서 약간 이제 소규모로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또 조금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현금 있으시면. 그죠? 자, 그러니까 좀 기운 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절인데 명절 연휴 동안 또 어디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건강은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항상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는 제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것들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주가 분석은 그래도 많이 좀 보시는 편인데 진짜로 도움이 되실, 네, 실력을 쌓는 그런 영상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은요,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실력을 쌓아놔야 되고, 그래야 자기 자산을 지키고, 조금씩 또, 네, 자산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보시면 열심히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